앞에 부분은 아무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식을 자꾸 세워가지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뭐 마이너스 잘못하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 뭐 충격량하고 운동량 그 부분은 자꾸 연습을 하셔야지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연습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또 식을 세우고 풀면 끝이기 때문에. 근데 뭐 되게 복잡한 무슨 수학보다 어려운 수학이 들어가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연습만 좀 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게 이제 귀찮아가지고 안 하면은 못 하는 거죠. 자, 176쪽의 지구 시스템 부분입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지구 시스템과 직권의 변화, 뭐 이런 거 배울 거고, 뭐 지구과학 분야죠. 그러니까 앞에는 좀 물리 분야, 화학 분야가 많았고, 여기는 지구과학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 177쪽. 매번 얘기하지만 책을 읽으시고요. 지구 시스템.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들과 태양과 각 구성 천체들의 중력에 의해 일정한 궤도를 따라 공전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지하는 역학적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뭐 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거는 뭐 태양계죠. 태양계. 근데 거기에서 또 지구는 태양계 구성 요소이면서 지구 자체로도 수많은 생명체와 여러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시스템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어떤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하면 그걸 이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지구계, 지구 시스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구계, 지구 시스템입니다. 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지구 시스템은 태양계가 형성될 때 다른 행성들과 함께 형성되어 진화하여 왔다. 이건 앞에서 배웠죠. 오늘날 지구는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거대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이를 지구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은 이제 중학교 때는 지구계라고 배우는 거죠. 지구계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뭐 외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외권은 지구 바깥이긴 하지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라던가 뭐 달의 인력이라던가 어쩌다가 뭐 소행성 같은 게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다 지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권도 지구 시스템에 들어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직권, 지구 겉부분은 지각이라고 하죠. 지각과 지구 내부 그거 모두 포함하는 영역이고, 기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 수권은 이제 물이 분포하는 영역인데 물에는 해수, 빙하, 지하수, 강호수 등.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많죠, 이렇게.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죠. 해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담수지, 담수. 육수, 담수. 담수 중에는 빙하가 제일 많습니다. 생물권, 인간과 미생물을 포함하여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말한다. 생물권은 그냥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쳐 있죠. 지권, 기권, 수권에 걸쳐 분포한다. 날아다니는 애도 있잖아요, 그죠? 기권에도 살고 있고요. 지권, 기권, 수권에 걸쳐서 분포한다. 외권은 기권 밖의 우주 공간인데 태양, 달, 은하 등을 모두 포함한다. 뭐 은하의 영향은 좀 덜 받겠지만, 은하의 영향을 좀 받을까? 어찌됐건 태양, 달 이런 거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외권은 기권의 바깥 부분이다. 중력은 성운이 수축하여
태양계가 형성되고 미행성체들이 충돌하여 지구가 형성되는데 작용하였다. 이런 글을 잘 읽어두셔야지 지문의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중력은 행성이 태양과 일정한 거리에서 공전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 중력은 지구의 대기 성분들이 우주로 날아가지 않고 지구에 붙잡혀 있도록 작용한다. 중력은 직권의 층상 구조가 형성되는 데 작용하였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중력이 있는데 무거운 애들이 더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중력 때문에 그렇죠. 무거운 애들이 중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가 이제 철이나 니켈 등 핵을 구성하는 그런 성분들이 더 밀도가 높고요. 더 무거운 애들이죠. 그렇게 층상 구조가 형성되는데 중력이 영향을 줬다. 자, 뭐 이런 건 이제 생물권, 이렇게 나무들 생물권이죠, 그렇죠? 이건 땅덩어리 직권, 수권, 기권, 외권이다. 넘어갈게요. 제가 그때 갖고 읽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생명체가 존재하는 지구, 지구의 특징이 있는데 생명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뭐 외계 생명체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다, 뭐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생명체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뭐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뭐 물이 있어야 되고, 뭐 물이 있으면서 또 유기 성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는 뭐 좀 이렇게 발견되지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는 아직까지 지구가 유일합니다. 근데 왜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자,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있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우주 쪽 이제 배우다 보면은 나오는데 태양이 적당한 크기예요. 태양의 예상 수명이 한 100억 년 정도 돼요. 지금 한 50억 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어떤 별들은 큰 별, 특히 큰 별은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큰 별은 오히려 뭐 몇천만 년 만에 그냥 에너지가 다 소모되고 없어지고 이래요. 태양이 적당한 크기여서 뭐 100억 년은 될 건데 지금 한 50억 년 동안 꾸준히 태양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구에서 한 20억 년 정도 지나니까 뭐 이렇게 단세포 생물 하나 생기고, 그러다가 이렇게 지나다가 한 40억 년 정도 지나니까 뭐 물고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고생대가 뭐 한 5-6억 년 전이거든요. 고생대가. 지구 나이가 46억 살이고, 그러니까 거의 한 40억 년을 꾸준히 빛 에너지를 비춰주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체가 탄생을 한 거예요. 한 20억 년 비춰주면은 뭐 그렇게 대단한 생명체가 탄생을 안 하죠. 그러니까 100억 년 정도의 긴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고 생명 유지 활동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수명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행성들의 조건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체는 이제 뭐 혈액도 흐르고 물질도 막 순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물질을 만들 때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물이 고체로 있으면 안 돼. 왜냐면은 이게 흘러가질 않잖아. 또는 이제 기체로 있으면 또 안 돼. 왜냐면 뭐 이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위한 게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온도여야 한다라는 거죠. 행성은 중심별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적절해야 되고 물이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 물이라는 게 액체 상태의 물인 거죠, 그렇죠? 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AU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말합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 말하는 겁니다. 자, 1AU에 떨어져 있어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엄청 우연치 않은 일들이 다 지구에 복합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태양이 요만해 지금, 그러면은 요 정도 사이에 있으면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태양이 이거보다 더 커. 예를 들어서 2배지, 지금 2배 질량이. 그러면은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생명 가능지대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금보다 이제 2배 정도 큰 어떤 태양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있어야 돼요. 태양의 한 절반 정도 크기이다, 그러면 여기 있어야 돼요. 딱 여기 태양 정도 크기는 여기 있어야 돼, 지구. 그 다음에 얘가 너무 이렇게 또 크잖아? 그러면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별의 수명이. 근데 태양이 작으면은 뭐 동주기 자전이라고 해서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비슷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24시간이잖아요, 한 바퀴 도는데. 근데 이 가깝잖아요. 뭐 수성 이런 거는 며칠이더라, 한 100일 넘어요. 자전주기가 50일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애들은 자전주기가 너무 길어. 그러면 낮이 너무 길어. 낮이 너무 길면은 너무 덥죠. 근데 지금 적당한 거예요, 밤낮의 길이가. 자,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에 있어야 되고, 그거를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합니다. 생명 가능 지대는 그 태양에서부터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성은 너무 춥고요. 예. 수성, 금성은 너무 더워요. 예. 너무 뜨겁죠. 자,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를 이제 그 범위를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고요.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기 때문에 그 빛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가 별에서 멀어지고 범위가 넓어진다. 이해 가시죠? 반면 질량이 작으면 생명 가능 지대는 별에 가까워지고 좁아진다. 범위가 이렇게 좁아지죠. 조금 좁아졌잖아, 여기보다는. 자, 중심별과 행성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이제 물이 모두 증발하고요. 너무 멀면 고체 상태로 이제 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 가능지대에 속하는 행성은 지구뿐이다. 그러니까 화성에 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시겠지요? 만약에 화성으로 이주한다. 이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화성에 살려면 에너지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계속 이제 따뜻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적절한 구성 성분의 그 대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생명체가 살아가기 적절한 구성 성분과 양을 가지고 있고요. 알맞은 온도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온실효과 같은 게 생기죠. 알맞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대기의 온실효과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외권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유해한 우주선. 이때 우주선은 이제 그 어떤 빛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선, 여기 우주선. 그래서 이거는 매우 에너지가 높은 입자선이다. 대부분 수소, 헬륨의 원자핵으로 이루어져 있다. 빛 에너지는 아니네. 하여튼 요런 우주에서 오는 그런 입자들, 우주선이라고 하고, 자, X선, 자외선 이런 것들도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이런 거, 특히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존층에서부터 흡수가 되죠. 그런 것들이 막아줘야지 생명체들이 지표면에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장이 있어야 된다. 자기장은 외권에서 유입되는 태양풍이나 우주선을 차단할 수 있게 해주는데, 태양풍도 이런 어떤 전자, 양성자, 헬륨 원자 이런 것들이 태양풍이 되고요. 근데 우리 지구는 외핵이 액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액체 상태 외핵이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면서 자기장이 생겨요. 자기장이 또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이 거의 없어요. 물론 화성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풍이나 우주선이 좀 약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자기장이 없으면 또 그런 걸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지구는 자기장이 존재하죠. 태양풍과 우주선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이고요. 생명체가 존재하는 지구는 태양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고 있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며 적절한 양의 구성 성분의 그 대기와 자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엄청 지구가 고맙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직권은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구 겉부분과 지각 부분을 말하죠. 지구 내부를 전체를 통틀어서 직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거는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통해서 알아내긴 했어요. 이런 거 있다라는 것은. 지각은 지표에서부터 깊이 5에서 35km까지 구간인데, 5km인 구간은 뭐 해양 구간은 이제 5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대륙 지각은 35km 정도 되는 겁니다. 지각은 비교적 가벼운 규산염 물질, 가볍다라고 해서 뭐 기체처럼 가벼운 게 아니죠. 비교적 가벼운 돌멩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규산염 광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각은 대륙을 형성하는 대륙 지각과 해양을 형성하는 해양 지각으로 되어 있다. 해양 지각은 한 5km 정도 되고, 근데 해양 지각이 더 밀도가 더 큽니다. 보시면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 있죠? 해양 지각의 밀도가 큽니다.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현무암질 암석에는 이제 철이나 뭐 마그네슘 뭐 이런 성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유색 광물이 더 많고, 유색 광물이 많으면 그게 더 밀도가 더 높거든요. 현무암질로 되어 있다. 해양 지각이 화강암질로 되어 있습니다. 대륙 지각은.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대륙 지각이 있고 해양 지각이 있는데, 해양 지각이 얇지만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게 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게 두껍긴 한데 얘가 밀도가 작아 가지고요. 이게 만약에 얘 밀도가 이쪽이 훨씬 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뭐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는데, 뭐 그거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밀도 차가 있지만 두께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멘틀은 한 35에서 2900km까지. 자, 암석이 지각의 암석보다 밀도가 더 커요. 근데 감남암질 암석이라고 합니다. 감남암질 암석. 이건 현무암질, 화강암질, 멘틀은 감남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멘틀은 지구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멘틀은 고체 상태이지만 유동성이 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유동성 고체라고 해요. 유동성 고체. 유리 같은 것도요, 약간 유동성이 있어요. 유리 같은 것도. 그래서 저기 사막 지역에 뭐 고대 사원 이런 데에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걸 보면, 유리가 온도도 높고 이러잖아. 그 유리가 약간 흘러내려요.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조금씩. 유동성이 있어요. 멘틀도 고체이지만 유동성이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움직입니다. 멘틀 대류라고 하죠. 이런 걸. 멘틀 대류가 일어납니다. 자, 유동성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핵은 2900에서부터 5100km까지 구간이고, 주로 철과 니켈 등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액체 상태이다. 중요하죠. 액체 상태. 액체 상태는 이제 지진파 중 이제 P파만 통과해요. P파는 통과를 하고, P파는 종파인데 하여튼 P파는 통과하고 S파는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액체 상태라는 걸 알아냈죠. 고체 상태인 거는 P파, S파 모두 통과를 해요. 그래서 외핵이 액체 상태이고요. 내핵은 5100에서 이제 6400, 이건 중심이죠. 6400km는 주로 철과 니켈의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고체 상태이다. 지진파 속도가 갑자기 증가합니다.
고체 상태가 되면서 지진파의 속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핵은 고체 상태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내핵이 고체 상태인 이유, 내핵은 외핵보다 온도가 더 높지만 그러면 녹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온도는 더 높은데 압력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애들, 이 위에 있는 애들이 다 꾹꾹 누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압력은 높죠. 온도도 높지만. 그래서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고, 압력이 클수록 용융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고압 상태에서 온도가 매우 높아야 액체 또는 기체로 존재할 수 있다. 아무튼 이제 내핵은 고체 상태로 되어 있는 이유는 압력이 높아서 그렇죠. 자, 직권의 역할, 생명체에 서식 공간을 제공해주고, 당연히 뭐가 있어야지, 땅덩어리가 있어야지 뭐가 붙어 있을 수가 있지. 생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을 공급한다. 화산활동에 의해 기권으로 방출된 물질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화산재나 이런 게 구름처럼 쌓여 있으면 이제 기온이 내려가거나 이렇게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죠. 자, 또는 이제 뭐 화산활동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뭐 온난화를 일으킬 수도 있지. 대륙과 해양 분포 및 지형은 대기의 순환과 해수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 대륙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에 따라서 해류의 흐름이 바뀌니까. 지표에서 일어나는 풍화 침식 운반 작용과 해저 화산 활동으로 수권에 공급된 물질은 해수에 녹아 염류의 근원이 된다. 바닷물은 짜고 민물은 안 짜잖아요. 근데 그게 지각에 있는 성분들이 이게 강물 흐르고 이러면서 지각에 있는 성분들을 조금씩 녹여서 바다로 온 거예요. 녹여서 옵니다. 나트륨이나 뭐 마그네슘이나 이런 성분들. 그 다음에 염화 이온 같은 경우에는 해저 화산 폭발을 하게 되면 염화 이온 같은 게 이렇게 막 들어옵니다.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이나 뭐 이런 게 녹아서 와요. 지각에서 수권에 그 염류를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닷물은 증발할 때 이 염류는 증발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증발돼 가지고 여기로 와서 다시 비가 내려 가지고 다시 녹아서 들어오고, 근데 얘는 증발하고 물은 증발하고, 그러다 보면 염류가 많아지니까 지금 이제 바닷물이 짜게 된 거죠. 염류의 근원이 된다. 이해가시죠? 자, 직권은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직권의 역할은 서식처 제공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을 공급한다. 자, 직권까지 했고, 직권 조금 한 문제 몇 개 푼 다음에 할까요? 좀 졸린 것 같은데. 자. 1번부터 5번까지만 일단 풀고 하겠습니다. 188쪽에 1번부터 5번. 네, 그렇게 할게요.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골라라. 지구 시스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네요. 각 구성 요소들이 독립적이다가 아닙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상호작용을 한다. 지구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는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한다. 에너지 주고받습니다. 에너지 주고받는 거 맞습니다. 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고요. 지구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를 하고, 자,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적당한 구성 성분의 양의 대기와 우주선을 막아주는 오존층? 뭐 해야 되지? 자기장이구나. 우주선이구나. 오존층이라고 되어 있겠네. 우주선을 막아주는 자기장이라고 써야겠네요. 자기장. 자기장이 존재한다. 우주선을 막아주는 자기장이 있어요. 뭐 벤 앨런데라고 하는데, 여기 앞에 책이 있나? 책이 있네요. 앞쪽에. 잠깐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앞에 지구 자기장의 형성과 특징. 지구의 그 나침판으로 쉽게 확인이 되잖아, 그렇죠? 나침판의 N극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S극이에요. S극. 북극이긴 한데 자석으로 따지자면 S극이에요. 왜냐면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고 있잖아. N극이. N극하고 S극하고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S극이고 이쪽에 이제 N극인데, 남극이긴 한데 자석으로 따지자면 N극이다 이 소리야. 근데 약간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축이 원래는 진짜 북극이야. 그 진북이야, 진북. 여기가 이제 진짜 북극이야, 진북이야. 근데 자기장의 북극은 조금 여기 진짜 북극이랑 좀 달라요. 여기 뭐 자북이라고 하는데 자북. 진북하고 자북하고 조금 다르다. 그거는 그냥 일단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자기장의 북극은 이렇게 이동합니다. 조금씩 이동해요. 그리고 이게 왜 이게 생기느냐, 이게 생성되는 원인이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왜냐면 외에까지 파고 들어간 적은 없어요. 사실 외에까지 파고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철과 니켈 이런 애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뭐 어떤 전도성 물질인데요. 이게 흐르게 되면 자기장이 생겨요. 이거는 이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 것과 똑같아요. 원리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외핵에서 열 대류가 일어나 유도 전류가 발생하고, 그 유도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겼다. 이 이론이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합니다. 마치 발전기가 돌 때 전류가 발생하고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과 같다. 아무튼 그 자기장이 생기면은 뭐가 좋냐, 그냥 북극 알아내는 거 말고 뭐가 좋냐, 요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보호막 같은 게 있어요. 그럼 태양풍이 와가지고 지구 생명체들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이 태양풍을 타고 이렇게 이 자기장을 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걸 벤 앨런데라고 합니다. 자기장 안쪽에 붙잡혀 밀집되어 있는 공간을 벤 앨런데라고 한다. 대전된 입자들이. 근데 요런 대전된 입자들이 여기 북극이나 남극이 제일 그래도 극이 세잖아요. 근데 그런 데로 이끌려 가서 오로라 같은 게 북극이나 남극에 생기는 거예요. 오로라 같은 게. 오로라가 왜 북극이나 남극에 잘 보이냐면, 이 전하를 뜬 입자들이 북극이나 남극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기 때문에 거기 오로라가 잘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벤 앨런데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 자기장이 없으면 이제 바로 태양풍 바로 맞아가지고 예,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뭐 암 걸리고 막 그럽니다. 만약에 생명체가 있다 하더라도. 자,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과 우주선이 지구를 비껴나가게 하거나 자기장 안쪽에 붙잡아 둔다. 그 결과 인류를 비롯한 지구의 생명체들이 유해한 우주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살 수가 있다. 이해 가시겠죠? 이해하죠? 그 다음에 3번. 자, A에서 D층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이건 내핵이죠, 내핵. 외핵. 멘틀. D는 지각. 주요 구성 물질을 써라. 외핵과 내핵은 둘 다 철하고 니켈로 되어 있어요. 둘 다. 근데 외핵은 이제 고체 상태고 내핵은 액체 상태이고 이게 틀린 겁니다. 멘틀은 감남암질이라고 아까 했는데 뭐 규산염 광물이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요. A층하고 D층만 쓰면 되는 거군요. A층은 철과 니켈 쓰면 되고 D층은 뭐 규산염 광물이다라고 쓰면 돼. 뭐 지각 같은 경우 해양 지각과 뭐 대륙 지각이 있긴 한데요. 규산염 뭐 광물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감남암질도 사실 암석도 규산염 광물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감남암질이다 이거지. 암석 중에서 지각에서는 이제 해양 지각은 규산염 광물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건 현무암질이다 이거죠. 좀 더 밀도가 높은 대륙 지각보다는. 그 다음에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다 통틀어서 규산염 광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층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된다. 맞고. 멘틀은 지권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한다. 맞고요. 80%. 외핵은 고체다. 아니죠. 액체. 내핵의 주요 구성 물질은 철과 니켈이다. 맞습니다. 기억률 리을. 직권의 특징과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화산 활동을 통해 기권과 수권으로 다양한 물질이 이동한다. 괜찮아요. 맞습니다. 자, 대륙과 해양의 분포는 대기 순환과 해수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 맞네. 직권은 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한다. 다 맞네요. 기억 문제가 다 맞습니다. 다 맞고요. 앞쪽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수권 기권이군요. 80쪽에 기권. 자,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인데 대기권이라고도 한다. 1000km까지를 대기권으로 봅니다. 1000km까지를. 자, 전체 대기의 약 99%가 지구 중력의 영향으로 한 32km까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대기권을 1000km로 하기는 하는데 1000km까지로 보기는 하는데 32km 안에 밀집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거의 별로 없죠. 99%가 32km 안에 밀집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구성 성분은 질소가 78%이고요. 산소가 21%, 나머지 아르곤, 이산화탄소,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양이 생각보다 적죠? 적기는 해. 근데 그 적은 애가 조금 올라갔다라고 해서 지구 온난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량이 생각보다는 적어요. 그렇죠? 0.03%인데 지금은 올라가가지고 한 0.04%까지 올라가긴 했어요. 사실은. 어찌됐건 자, 지구 구성 성분은 이제 질소, 산소가 대체로 부피가 약 99%고 나머지가 아르곤,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다. 자, 공기 밀도는 이제 한 32km까지로 해서 99% 정도 차지하고 있다.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 입장이 희박합니다.
자, 기권의 층상 구조는 온도에 따른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밑에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원래 그 집 표면이 데워지기 때문에 데워지니까 데워진 데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이긴 해요. 이렇게 집 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긴 해. 이렇게. 근데 오존층이 있어가지고요. 성층권 내에 한 20에서 한 30km 사이에 오존층이 있어요. 근데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자외선이 에너지잖아요.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50km까지 올라가는데 올라간다라고 해서 엄청 온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요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멀잖아요. 또 오존층에서부터도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는 거는 마찬가지가 돼서 다시 떨어져요. 이렇게 중간권에서 80km까지 떨어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온도가 올라가는데, 근데 이거는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 대기가 엄청 희박하기 때문에 공기가 별로 없어서 같은 열 에너지여도 데워져야 하는 물질이 작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 열권입니다. 이거는. 근데 올라간다라고 해서 뭐 엄청 온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네. 근데 높아져도 입자 자체가 그 에너지를 가진 입자 자체가는 줄어듭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륙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 근데 여기 두 군데가 하강하죠. 이렇게 하강하고 하강하고. 근데 원래 차가운 공기가 밀도가 더 크고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근데 따뜻한 공기는 가벼우니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대류가 일어납니다. 대류가. 대륙권은 대류 현상이 있죠. 대류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위쪽에 있는 경우는 차가운 공기 내려가고요. 뜨거운 공기 올라가기 때문에 자꾸 대류가 일어나죠. 근데 반대로 차가운 공기가 아래쪽에 있고 뜨거운 공기가 위쪽에 있으면 대류 안 일어나요. 원래 그게 정상적인 거니까. 차가운 공기가 밀도가 크고 무거우니까 아래쪽에 있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류가 안 일어나고 안정적이다, 뭐 안정하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중학교 때 배웠지만 이제 대류가 일어날 때 수증기들이 상승하게 되면 수증기가 상승하게 되면 이게 팽창하면서 물방울이 생겨서 구름이 생기죠. 그래서 기상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11km까지가 이제 기상현상 구름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구름이 없어요. 안정적이고 구름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기상현상 없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항로 같은 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좀 멀리 가야 돼. 그러면 이제 비행기가 떠서 성층권, 여기 비행기 여기 있네. 성층권으로 비행을 하는 거죠. 성층권 하단부로 이제 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름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자, 그리고 오존층 존재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 상승하고, 중간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고,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대류는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없어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구름 같은 게 안 생겨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부에 유성이 나타난. 유성은 이제 그 뭐 작은 돌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가 지구 대기랑 부딪히면서 이렇게 타버리는 건데, 중간권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열권은 너무 공기가 없기 때문에 마찰이나 이런 거 안 일어나 가지고요. 열권에서는 유성이 잘 보이지 않고 중간권에서 유성이 보이는 겁니다. 열권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고 일교차가 매우 크다. 공기가 없으면 일교차 큽니다. 그 다음에 고위도 지방에서는 오로라가 발생한다. 열권에서 오로라 발생하고,
10건은 이제 인공위성의 궤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인공위성 궤도가 됩니다. 인공위성들은 아예 뭐 지구 바깥쪽에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물론 이제 최근에 그 뭐지? 제임스 웹 망원경 뭐 이런 거는 좀 멀리까지 갔는데, 뭐 인공위성은 되게 10건에 이제 있습니다. 지구랑 통신도 해야 되고 10건 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륙권 한 11km까지 영역이다. 위로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진다.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제 지구가 달궈진 상태에서 적외선 형태로 복사선이 나오거든요. 적외선 형태로 나오는데 그게 적게 도달하니까 온도가 낮아지죠. 높이 올라갈수록.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며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눈, 비 뭐 이런 게 생기는 이제 기상현상이 있고요. 성층권은 11에서 50km까지이고 오존층에서 자외선 흡수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안정하죠.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안정하다. 20에서 30km 높이에 오존층이 존재한다. 오존이라는 게 O3인데 얘가 자외선을 받잖아요. 자외선을 흡수해서 O2로 이렇게 바뀌어요. 오존이 산소로 바뀌는 거죠. 산소로. 요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걸 흡수를 해요. 그 다음에 얘가 일로 될 때도 자외선, 또 다른 자외선 또 흡수합니다. 그래서 오존이 있어야지 자외선이 흡수가 됩니다. 근데 오존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사람한테는 유독한 거예요. 그래서 지표면 근처에 있으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지표면 근처에서는 오히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저렇게 20에서 30km 요 상공에 있어야지 생명체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중간권은 한 50에서 80km의 영역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적어지므로 기온이 낮아집니다. 대류가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중간권 상부에서 유성이 나타난다. 약 80km 높이에서 중간 공계면이라고 해요. 이제 요 그 각 권에 그 계면이 있죠. 그러니까 대륙권과 성층권의 그 사이를 대륙 건계면이라고 하고 성층 건계면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성층권과 중간권 사이를 성층 건계면이라고 하고 중간권과 열권 사이를 중간 건계면이라고 하고 중간 건계면이 제일 온도가 낮아요. 거의 마이너스 한 80에서 마이너스 100도씨 이렇게 온도가 중간권 계면이 가장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중간권 계면의 온도가 약 마이너스 90도씨로 기권 중 가장 온도가 낮다. 열권은 80에서 1000km까지인데 태양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이 말은 좀 뭐 그러기는 하죠. 태양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긴 하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한 이유는 아무튼 공기 밀도가 적어서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공기가 매우 희박하여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 고위도 지방에는 오로라가 관측이 된다. 이거 오로라 관측이 되죠. 이게 지금 10권에 있는 게 이렇게 보인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전리층이 존재하여 전파 통신이 이용된다. 전하를 띤 층이 전리층인데 이게 전리층이라는 게 있어서 전리층이 있어서 이렇게 전파를 쏘죠. 그러면 이게 반사돼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산이 막혀 있고 이런데 뭐 라디오도 듣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공중으로 그냥 쏘는 거야. 공중파라고도 하지, 그치? 공중파라고 하나, 지상파라고 하나? 하여튼 공중파라고도 하는데 전리층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반사가 돼가지고 이게 옵니다. 뭐 라디오나 이런 거 듣잖아요. 뭐 이렇게 산이 가로막혀 있고 막 이래도 이렇게 들립니다. 그게 이제 전파 통신인데 근데 전리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가능하다. 그게 10권에 있습니다. 10권. 자, 오존층이 있어가지고 원래 오존층이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요.
중간권 계면까지 쭉 떨어졌다가 10권에서 올라가요. 이렇게. 만약에 오존층이 없으면, 오존층이 없으면, 오존층이 있으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올라가다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존층이 없기 때문에 금성이나 화성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오존층이 없을 때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 좀 아시고 있는 게 좋습니다. 기권의 역할, 온실효과를 일으켜 생물이 살기 적합한 온도를 유지한다. 온실효과는 이제 지구 복사선을, 온실효과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대기로 재방출해요. 그러면은 따뜻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에 필요한 산소, 호흡은 산소가 필요하고요.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 필요하죠. 이런 걸 공급해준다. 외권에서 오는 우주선과 자외선, X선 등 전자기파를 차단하여 그러니까 자외선과 X선 이거는 전자기파의 한 형태고, 우주선 아까 전에 뭐 전하를 뜬 입자였죠. 지구 생명체를 보호한다. 자, 외권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유성체를 막아 생명체를 보호한다. 물론 이제 덩어리가 크면은 지표면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작은 입자들은 그냥 그 공기 마찰에 의해서 타서 없어집니다. 유성체들이 지구 중력에 중력에 의해 끌려서 들어오면 공기와 마찰로 인해서 지표면에 떨어지기 전에 대부분 타버린다. 만약 기권이나 공기가 희박하다면 유성체는 대부분 지상에 떨어져 피해를 주었을 것이다. 됐고요.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대륙권, 송층권, 중간권, 열권. 기온 변화가 뭐냐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거 말하는 거죠. 높이에 따라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죠. 기권의 역할, 온실효과를 일으켜 생물이 살기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고 산소와 이산화탄소 공급하며 자외선과 유성체를 막아 지구 생명체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5분만 쉬었다 갑시다. 잠깐만 쉬었다 하자. 그거 다 끝내려면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권 해수를 포함하여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와 같이 지구에 있는 물을 통틀어서 수권이라고 한다. 해수가 전체의 이제 97.5%이고 육수는 이제 담수 육수 2.5%인데 그 중에서도 빙하가 제일 많고요. 지하수가 0.75%, 호수와 하천수는 0.03%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뭐 한강 가서 보면 그 한강 강물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요 두 개는 인간이 활용하기가 쉽죠. 그래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은 뭐 별짓 안 하고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이제 0.78% 이거 두 개 더하면 0.78%죠. 0.78%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용하기가 쉽습니다. 빙하는 뭐 저기 남극이나 이런 데 많고 산악지역도 있긴 하지만 바닷물은 이제 뭐 만약에 담수화를 하려면 끓이거나 아니면은 그 담수화 설비를 이용해 가지고 뭐 반투막 같은 거 통과시켜 가지고 담수화 작업을 거쳐야지 우리가 쓰거든요. 해수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쓰기 쉬운 거는 이렇게 0.78% 밖에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해수도 층상구조가 있는데요. 기권의 층상구조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였고 지권의 층상구조는 지진파의 속도 변화로 하는 겁니다. 원래 지진파의 속도 변화로. 그 다음에 해수의 층상구조는 깊이에 따른
수온, 수온의 분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깊어질수록 온도가 어떻게 변하느냐로 한다 이거죠. 한 150m까지는 일정해요. 왜 일정하냐면 바닷물이 이렇게 혼합이 됩니다. 바람이 불거나 뭐 이럴 경우에 이제 혼합이 되죠.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혼합층이라고 하고, 요 근처가, 태양 근처가 제일 온도가 높죠. 왜냐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그 태양이 빛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합층의 온도가 제일 높고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왜냐면 혼합이 됐으니까.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 때문에 혼합이 됐으니까. 근데 원래 햇빛이, 태양빛이 한 100m 정도까지밖에 도달하지 않아.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냥 어두컴컴해요. 한 100m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럼 어두컴컴합니다. 그래서 봐봐. 태양 에너지는 대부분 수십 미터 이내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온도가 낮아지게 되어 있죠.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수온약층이 형성이 된다. 왜냐하면 빛이 도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100m 이상 내려가잖아. 그럼 어두컴컴해. 그러면 빛이 없고,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죠.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걸 수온 약층이라고 하는데,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져요. 근데 온도가 낮은 애가 밑에 있으면 그게 안정한 거예요. 온도가 높은 애가 위에 있고 온도가 낮은 애가 밑에 있잖아. 그럼 얘는 위로 안 올라가요. 온도가 낮은 애가 밀도가 크고, 밀도가 크면 이제 더 아래쪽에 이제 있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안정한 층이 돼요. 안정한 층. 대류가 없어요. 여기도. 여긴 대류가 있고 막 이런데, 혼합되고 막 이런데 대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1000m 보다 더 내려가면은 이제 일정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 4도씨 정도 되거든요. 4도씨 물이 제일 무거워요. 4도씨 물이. 그러니까 여기는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해서 계속 온도가 낮아지는 건 아니죠. 만약에 온도가 낮아져서 얼음이 된다. 예를 들어서 얼음이 됐다. 얼음은 밀도가 작아가지고 물보다 얼음이 되면 뜨거든. 이렇게 위로. 얼음이 되면 뜨니까 여기는 이제 4도씨 물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수온 변화 거의 없는 층이 심해 층이 되는 겁니다. 자, 혼합층.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수온이 높고요. 바람에 의해 해수가 섞이기 때문에 일정하고,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 두꺼워져요. 그래서 중위도 지방이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봐봐. 여기 지금 위도가 0도면 여기 적도죠, 적도. 근데 중위도 지방이 혼합층이 두껍잖아요. 여기 두껍잖아요. 왜 두껍냐면 여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이 강해서 혼합층의 두께가 중위도 지방이 제일 두껍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혼합층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자, 수온약층은 해수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층으로 해수의 대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안정한 층이다.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이게 잘 안 섞이니까 심해층에 사는 애들이랑 혼합층에 사는 애들이 달라. 종류가 아예 달라. 물질도 그렇게 다르고. 심해층에 사는 애들은 뭐 엄청 희한하게 생겼어요. 혼합층에 사는 애들이랑 다릅니다. 수온약층이 그런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을 합니다. 자, 심해층,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으므로 수온이 낮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너무 낮으니까 한 4도씨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온 변화가 없죠. 자, 그래서 저위도 지역은 온도가 높아요. 봐봐, 여기 보시면 이 빨간에 표면 온도가 높죠. 그 다음에 혼합층의 두께가 한 요 정도 되고, 수온약층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수온약층은 이게 발달된 겁니다. 이게 내려갈수록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이게 발달된 거예요. 수온약층이. 자, 뭐 그래프로 따지자면 얘가 기울기가 더 가파르지만 얘들아 이게 가파른 게 아니야. 이게 가파른 게 아니야. 이거는 온도가 조금씩 내려가는 거고 이게 온도가 팍팍 내려가는 거예요. 얘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팍팍 내려가는 애가 요거다. 지금 저위도 지방에 있는 거. 그래서 수온 약층이 뚜렷하게 발달한다. 저위도 지방의 수온 약층이 뚜렷하게 발달하는 거예요. 이거를 수학적으로만 너무 보지 마시고 깊어질수록 온도가 팍 떨어지는 데가 어디야? 저위도 지역이에요. 저위도 지역. 저위도 지역이 수온 약층이 뚜렷하게 발달하는 겁니다. 자, 중위도 지역은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고요. 수온 약층은 깊은 곳에서 나타난다. 좀 더 깊은 곳에서 나타난다 이거죠. 수온 약층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우니까. 고위도는 일사량이 원래 적기 때문에 온도가 다 낮은 거예요. 온도가. 그래서 층상 구조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냥 다 심해층이야. 왜냐면 너무 추워가지고. 자, 수권의 역할. 물은 해양 생태계에 서식지를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 지구 전체를 고르게 분산하여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제 해류 같은 게 이제 순환을 하면서 온도가 그래도 별로 차이가 없게 저위도랑 고위도랑 물론 차이가 나지만 이런 해수의 흐름이 있으니까 덜 나는 겁니다. 현재 하천수와 지하수는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염료와 광물질을 녹여서 해수로 공급을 한다.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죠. 온도 변화가 비열이 큰 애가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납니다. 비열이 크다라는 말은 중학교 때 다 배운 거긴 한데요. 요건 이제 1g의 물을 1도씨 높이는데 1칼로리가 든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많이 드는 거야. 이게 다른 애들보다 많이 드는 거야. 많이 들면 1칼로리를 줘야지 1도가 올라가는 건데요. 알코올 같은 경우에 1칼로리를 주잖아. 열 에너지를. 그러면 2도 올라가 얘는. 왜냐면 0.58밖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가 0.58칼로리인데 만약에 얘는 1칼로리를 주잖아. 그럼 얘는 2도 변해요. 얘가 1도씩 올라갈 때 얘는 2도씩 올라가요. 얘도 한 2도씩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얘가 온도가 적게 올라가는 거지. 비열이 크면은 온도가 적게 올라갑니다.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물이. 생명체들은 다양한 물질이 녹아 있는 물을 통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여러가지 물질들을 쉽게 흡수하고 해로운 물질을 배출한다. 뭐 요소나 이런 거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잖아요. 그쵸? 자, 요소가 물에 잘 녹으니까. 자, 물은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 부피가 커지고 밀도가 작아지므로 이거 엄청 희한한 일인데 이게 물에. 원래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 대부분의 물질은 부피가 줄어들어요. 대부분은. 근데 얘는 부피가 커져. 이게 이제 육각형 구조가 되거든요. 육각형 구조가 돼서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0도씨에서 얼음이 물 위에 뜨죠. 대부분은 고체가 되잖아. 만약에 고체가 되잖아. 그러면 가라앉아야지 정상이야. 근데 물은 안 그래요. 물은 떠 있어요. 물은 둥둥 떠 있어. 그래서 만약에 다 온다. 호수가 다 온다. 그럼 얼음층이 위에 있으니까 이 안에는 따뜻해요. 따뜻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위에가 마이너스 한 뭐 20도씨인데 아래는 0에서 4도씨 사이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강이나 호수의 표면부터 온다. 왜냐면 얼음이 가벼우니까. 얼음이 밀도가 작으니까. 얼음이 아래는 차가운 공기가 차단되어 수중 생태계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물에 대단히 생명체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엄청 크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수권의 구성 대부분 해수이고 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중에 많은 게 빙하다.
해수의 층상 구조, 깊이에 따라서 수온의 분포가 일정하다, 낮아져다, 일정하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한다. 수건의 역할, 서식지 제공해주고 온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생명체에 필요한 물질을 녹여서 공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184쪽 생물권과 외권. 생물권은 생물들입니다. 생물들인데, 자, 생명체는 바다에서 최초로 출현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하였고,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며 생물권 영역이 점차 확대가 되어 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수권에 있다가 오존층이 생기고 나서 이제 지권으로 올라오죠. 근데 나중에 애들이 진화하다 보니까 뭐 날개도 생기고 곤충도 날개 생기고 조류는 맨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조류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기권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수권에서 처음에 생겼다가 오존층 생기고 지권으로 올라오고 날아다니는 애들 생겼죠? 그럼 기권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 왔다. 이 소리입니다. 그쵸? 생물권의 역할, 광합성과 호흡을 통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농도를 변화시킨다. 풍화를 일으킨다. 물론 이제 풍화는 이제 암석 같은 게 쪼개지고 이런 거죠. 네, 뭐 식물의 뿌리라던가 뭐 이런 게 풍화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구 표면을 변형시키고 토양 속의 미생물은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토양 성분을 변화시킨다. 최근에는 인간 활동으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외권은 에너지와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에너지와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데 물질 교환은 되게 조금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게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이래야 되는데 잘 이제 초기에는 좀 빠져나갔을 수 있어요. 기권에서. 근데 이제 암석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거의 어쩌다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질의 이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조금 일어나긴 하겠지만 근데 에너지는 끊임없이 주고받습니다. 중요한데 태양 에너지 들어오고 지구 복사 에너지 나가고 그래서 에너지는 끊임없이 주고받는 게 맞고요. 물질 교환은 뭐 운석이 떨어지거나 뭐 그랬을 때 이제 물질이 조금씩 이제 들어올 수는 있죠. 뭐 뭐 사람이 뭐 우주선 타고 나가거나 뭐 그럴 때는 조금 이제 물질 교환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 지구 자기장은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자기장이라고 하고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액체 상태의 외핵이 운동하면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했죠. 지구 자기장의 역할은 우주선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우주선이나 태양풍 이런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보호막입니다. 보호막. 일종의 보호막이 있습니다. 자, 태양 에너지 역할. 지구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물론 지구 내부 에너지나 아니면 이제 그 달의 그 중력 때문에 생기는 조력 에너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에너지는 태양에서부터 오는 거고 태양 에너지가 광합성 일으키는 데 이용되고요. 대기와 해수를 순환을 시키죠. 대류를 시키죠. 그런데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다. 자, 다 된 것 같고 자, 지구에만 생명체 존재하는 이유. 자, 금성은 0.72 AU 너무 가깝죠. 온도가 높고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습니다. 기압이 너무 높아. 여기 못 살아요. 온도가 480도씩이니까 기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 않고요. 지구는 1AU고 기압이 1기압이고 질소 산소로 되어 있고 약 한 15도씨가 평균 온도입니다. 평균 15도예요. 지구 전체 평균이. 그 다음에 자기장이 있다. 이건 자기장 거의 없고 화성에도 자기장 거의 없습니다. 1.52AU가 떨어져 있고요. 기압이 공기가 거의 희박하죠 여기는. 근데 그게 또 대부분 이산화탄소예요. 산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3도씨. 엄청 온도 낮죠?
화성에 살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뭐 꿈은 꾸고 있죠. 화성에 살 꿈을 꾸고 있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화성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구를 이렇게 고쳐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지구 포기하는 거는 좀 약간 미련한 짓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금성과 화성에서 온실효과는 어떻게 일어나냐. 이산화탄소가 높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엄청 높아요. 예, 수성보다도 높죠. 화성은 이산화탄소가 있지만 대기압이 낮기 때문에 온실효과 거의 일어나지 않아. 표면 온도가 매우 낮다. 자, 금성, 지구, 화성 중 밤낮의 온도 변화가 가장 큰 행성은 화성입니다. 왜냐면 이제 대기가 없으면 온실효과 거의 없고, 낮이랑 밤이랑 온도차가 많이 발생합니다. 금성과 화성에서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수 있느냐? 금성은 기체로 있을 거고요. 기체로. 금성은. 화성은 고체로 있죠. 화성은 고체로 있습니다. 자, 태양풍과 우주선이 많이 유입되는 행성은 무엇이냐? 금성하고 화성은 태양풍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구는 자기장이 있어서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 뭐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게 다 종합적으로 지구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구가 탄생하고 처음에 우주선, 태양풍, 자외선 이런 거 다 와. 여기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자기권이 형성이 돼. 이거는 이제 외핵이 형성이 되면서, 외핵 이런 게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근데도 이 자외선은 이제 지표면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그래도 좀 막아줘요. 바다에서는. 바다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가 있지만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 나서부터 생명체들이 이제 지표면으로 올라올 수가 있죠. 그래서 남세균이라고 하는 게 얘인데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광합성. 그러니까 한 35억 년 전부터 한 남세균 이런 애가 조금씩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거의 한 20억 년 정도는 얘가 이제 산소를 이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녹조류, 그 남세균 말고 다른 애들도 이제 그 연목체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산소량이 점점점 증가했다. 근데 요때 이제 오존층이 형성이 되고 육상생물이 나옵니다. 산소량이 많아지면 오존층이 많아지는 거야. 왜냐면 산소가 다시 오존이 되거든요. 산소가 오존이 되기 때문에 오존층도 증가를 하고 육상생물이 번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직권과 기권만 있었던 거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수권이 생긴 거고요. 액체 상태 물이 있고요. 수권에서 생물권이 이제 이렇게 뭐 생명체들이 태어났다가 오존층 생기고 나서 지권으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기권도 생기는 이유는 진화를 통해서 조류, 새들 말하는 거죠. 새, 뭐 곤충들도 날개 달린 곤충들 뭐 이런 게 생겨났기 때문에 기권으로 생물권이 영역이 확대가 된 겁니다. 되셨지요? 자, 그러면은 6번부터 12번까지 문제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했나요?
자, 일단은 뭐 이거 이름 쓰면 되고 대류권이라고 써요. 권. 네? 층이라고 쓰지 마시고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 다음에 구분한 기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이렇게 써야죠.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그 다음에 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밤과 낮의 기온차가 가장 큰 층은 열권입니다. 열권. 성층권에서 대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맞죠? 중간권에서 기상현상 나타난다. 틀렸죠? 열권에서 전리층이 존재하여 전파통신에 이용된다. 맞습니다. 이런 거를 안 읽어두시면 몰라요. 앞쪽에 있었죠. 그쵸? 이런 걸 모르면 이제 책을 안 읽어두면 모르면서 이거 그런가 싶죠. 자, 기권의 층상구조 중 가에서 다 현상이 일어나는 층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태양풍 입자가 대기와 충돌해 빛이 난다. 이게 오로라 말하는 거. 오로라 이거. 오로라가 발생하는 층은 열권입니다. 열권. 거대한 정란원이 발달하여 구름이죠. 태풍이 만들어진다. 기상현상이죠. 대륙권. 자, 오존이 유해한 자외선 흡수한다. 성층권. 쓰면 되고요. 기권이 생명 유지에 기여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외권의 유성체와 태양의 자외선 막아준다. 괜찮죠? 생명의 호흡과 광합성 필요한 기체 제공한다. 맞아요. 온실효과를 일으켜 살기 적합한 온도를 유지한다. 맞아요. 온실효과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구 온난화가 나쁜 거지. 온실효과는 좋은 겁니다. 자, A, B에 알맞은 말을 써라. A는 해수겠네. 해수. B는 이제 빙하겠네. 빙하. 층상구조, 해수의 층상구조 구분 기준 뭐냐? 깊이에 따른 온도, 수온 분포라고 쓰시면 됩니다. 수온 분포. 이건 변화라고 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뭐 이건 이대로 쓰시는 게 좋죠.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가 그 해수의 층상 구조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11번에는 A층은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두꺼워지죠. A층이 혼합층인 거 아시죠? 혼합층이고 바람이 불면 강하게 이제 불면 두꺼워지고요. 대류가 활발하여 아닙니다. 이게 뭔가 활발할 것 같지만 온도가 낮은 애가 밑에 있는 거는 대류가 활발하지 않아.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아닙니다. 수온 약층인데 요거는 이제 심해층이고 심해층은 온도가 거의 일정해요. 연중 수온 변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연중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온도가 차갑습니다. 심해층은 기억 디귿이고요. 연중 일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뭐 겨울이나 여름이나 똑같다 이 소리죠. 근데 여기 혼합층은 겨울에는 아무래도 수온이 낮아집니다. 여름에 수온이 높아지고 생물권과 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생물권은 지권, 기권, 수권, 공간상으로 겹쳐 있다. 수권과 공간상으로 겹쳐 있다. 맞죠? 지권에 생물권이 있으니까. 자, 외권과 생물권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이동이 매우 활발하다. 그러니까 에너지 이동은 활발한 거 맞아요. 에너지 이동은. 근데 물질은 아닙니다. 물질은. 에너지 이동은 빛에너지 받아서 태양빛 받아서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에너지 이동이 있는 건데요.
물질은 아니에요. 물질은 그냥 외권에 있는 물질 쓰지 않고, 물질은 직권 내부에서만 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활발한 건 아닙니다. 외권의 태양은 지구 환경과 생명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맞죠? 기억 띄우시 맞고요.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도 해도 될 것 같네요. 190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읽어두시면은 좀 아실 수 있는 것들이죠. 자,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 근데 이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때문에 바람도 불고 뭐 해류도 생기고 뭐 이러는 거예요. 뭐 광합성 일어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데, 근데 이제 에너지원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태양 에너지와 지구 내부 에너지, 화산 폭발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조력 에너지, 이거는 이제 달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에서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등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원끼리는 상호작용으로 상호 전환되지는 않는다. 이런 것도 좀 읽어두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변환될 수는 있는데 에너지원끼리 서로 상호 전환되지는 않는다.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 태양 에너지랑 뭐 지구 내부 에너지랑 서로 바뀌고 이런 건 아니죠. 열 에너지로 전환되거나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운동 에너지 전환될 수는 있지만. 자, 근데 하여튼 이런 거를 잘 안 읽어두시면은 나도 헷갈린다니까 진짜로. 에너지 원끼리는 서로 상호 전환되지는 않는다. 자, 태양 에너지가 99.985%나 되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0.013%인데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화산 폭발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지진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제 대륙 운동이죠. 이게 대륙이 이동시키거나 이런 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조력 에너지는 이제 달의 인력 때문에, 물론 태양의 인력도 있긴 한데 그건 태양은 조금 멀기 때문에 달의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태양 에너지는 대부분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태양 에너지의 기원,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이해 가시죠? 앞에서 배웠으니까. 특징, 태양이 방출하는 전체 에너지의 극히 일부가 지구에 유입됩니다. 왜냐하면 태양에서부터 지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고 햇빛이 이렇게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 한 줄기 오는 거예요. 한 줄기 오는 거예요. 한 줄기 오는 게 지구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태양 에너지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만 잘 쓰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은 에너지 걱정 없습니다. 지금 뭐 에너지 걱정 하잖아, 항상. 뭐 석유 값이 올라갔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태양 에너지만 잘 쓰면은 에너지 걱정 없어요, 원래. 워낙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뭐 구름 발생, 날씨 변화, 대기 순환 이런 거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직권에서 풍화 침식 이런 것도 이제 물이 흘러가거나 뭐 이럴 때 풍화 침식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바람이 불거나 이런 거. 이런 것도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해수 순환, 생물권에서의 광합성 이런 거 다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다.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태양 에너지 때문에 사는 거죠, 사실은. 이제 식물들이 광합성 한 다음에 그게 이제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뀌어서 우리한테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거죠.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각과 멘틀 속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가 붕괴될 때 방출되는 열과, 그러니까 원래 지구 내부에 방사성 원소가 있어요. 우라늄, 토륨 이런 애들. 그런 게 붕괴되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열 에너지 있거든요. 지구가 점차 식어가고 있는데
그때 열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를 이룹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를 일으켜 판을 움직이게 하고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진과 화산 활동을 일으키고 조산작용, 멘틀 대류 때문에 조산작용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산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건 지구 내부 에너지다.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 발생하는데 달의 인력이 훨씬 큽니다. 태양보다는 가까워서 그런 거고요. 밀물 썰물 일으키고 해안 지역이나 침식이나 퇴적작용을 일으켜 지형을 변화시키고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일으켜 갯벌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게 조력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육지의 생명체들이 잘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게 어떤 뭐 용기 있는 애가 이렇게 올라오겠어 육지로? 그냥 이렇게 물이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이러지 않는데 물고기들이 용기 있는 애가 육지로 튀어나오겠어요 이렇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물이 들어찼다가 빠졌다가 들어찼다 빠졌다 하면서 자꾸 해양 생물들이 자꾸 육지로 이제 던져지는 거예요. 육지로. 육지에서 살아봐 이렇게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다 살아남아서 뭐 망둥어나 뭐 이런 막 폐호흡도 할 수도 있고 기어다니는 애도 생기고 이렇게 살다가 어떤 애들은 또 육지에서 사는 애도 있잖아요. 개 중에 육지를 막 기어다니는 애들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력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육지로 자꾸 생명체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뭐 기조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조력. 기조력은 조석 현상을 일으키는 힘, 그 밀물 썰물이 일어나는 그 힘, 그걸 기조력이라고 해요. 달과 태양인데 태양이 달보다 질량이 훨씬 크지만 달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달의 기조력이 더 크다. 자,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흐름. 일단 태양 에너지가 주로 에너지 원이니까 태양 에너지를 보는 건데, 자, 저위도는 같은 면적당 빛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중위도, 고위도로 가면서 같은 면적당 빛 에너지를 조금 받아요. 기울어져 있으니까. 태양빛은 나란하게 오고. 그래서 저위도가 에너지가 많고요. 고위도가 에너지가 적어요. 그래서 여기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때 누구누구 대기와 해수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 이게 저자가 붙으니까 저위도가 에너지가 딱딱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 저위도가 에너지가 남는 거고요. 고위도가 고자가 붙으니까 에너지가 많을 줄 아는데 아닙니다. 고위도가 에너지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형을 이룬다, 균형을 이룹니다. 에너지 이동시켜주는 것은 대기와 해수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 자, 그래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 물이 순환이 일어나고 있지요. 근데 요렇게 이제 이게 에너지를 받아서 물이 증발을 하죠. 물이 이건 이제 물질이기도 하면서 에너지이기도 해. 그러니까 에너지 순환과 물질의 순환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물이 증발을 해요. 한 320만큼이. 근데 육지에서 증발하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값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값이 380만큼 들어왔어. 근데 이게 돌아다니다가 육지에 뿌릴 거 아니야, 육지에? 육지에 뿌리는 양이 96만큼 뿌렸어요. 물로. 96만큼 뿌린 다음에, 자, 바다에는 이제 284만큼 뿌리네요. 이게 더해봐봐, 이거 더해봐봐. 더하면 얼마야? 380이죠, 그쵸?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이 똑같아야 됩니다. 육지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96만큼 들어와서 증발되는 애랑 바다로 흘러가는 애, 이거 더하면 96이죠, 그쵸? 육지로 들어오는 애 나가는 애 똑같아야 돼요. 바다도 마찬가지인데
들어오는 애 합치면 320이죠. 나가는 애 320. 이거 똑같아야 됩니다. 이거 똑같아야지 이제 계산이 되는데 계산한 문제가 나오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물의 순환과 물이 순환하면서 에너지도 함께 일어납니다. 에너지 순환도 일어납니다. 요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림 보시면서 문제 나옵니다. 이런 게. 자, 물의 순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 에너지가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상현상, 뭐 구름이나 비나 태풍 뭐 이런 거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지표면 변화 일어나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한반도 지형처럼 생긴 거죠, 얘가. 뭐 유명하죠. 이렇게 한반도 지형처럼 생겼습니다. 그 다음 지하수에 의해서 이제 석회동굴도 현상 일어나고, 지금 이거는 이제 얼음인데, 빙하인데, 빙하도 흘러갑니다. 빙하 흘러가요. 그러면서 깎아요, 산을. 빙하도 흘러간다는 거. 고체인데 흘러가요. 생명활동의 유지, 생명활동 유지. 물론 이제 중력 때문에 이제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 거지, 빙하는. 생명활동을 유지시켜준다. 탄소순환은, 자, 직권에는 이제 이 석회암이나 이런 게 CaCO3 형태로 있어요. 요게 탄소죠, 탄소. 화석연료나 뭐 석탄, 석유 말하는 거죠. 석탄, 석유. 여기에도 탄소가 있어요. 근데 이걸 태우거나 이러면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이 탄소죠, 탄소. 수권에는 탄산이온. CO3 이가 마이너스인데 요게 탄소죠. 생물권에는 유기물, 뭐 사람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유기물은 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순환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석회암에 탄소가 많아요. CaCO3인데 많습니다. 탄소가. 그 다음에 화석연료에도 많고 유기물에도 많고. 수권에 녹아있을 때는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이온. 탄산이온은 CO3 이가 마이너스고요. 탄산수소이온은 HCO3 마이너스일까. 이런 형태로 있고, 이런 건 이제 탄산염 광물이라고 해요. 요런 애로 있는 거는 탄산염 광물이라고 합니다. 주산염 광물이랑 탄산염 광물이랑 뭐 이런 게 있는데, 주산염 광물이 많고요. 탄산염 광물은 어느 정도 있고 조금 있고 한 10% 이 정도 있고. 탄소 순환. 자, 탄소 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연소하면 어떻게 이산화탄소 이런 게 생기고, 메테인도 CH4인데요. 메테인도 탄소가 있죠. 얘가 이제 물에 녹아 들어갈 수 있어요. 기권에 있다가. 그러면 이제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 이온 이런 형태로 있고, 얘가 이제 칼슘이랑 결합을 하잖아. 그러면 얘가 탄산염 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칼슘이랑 결합을 해서 CaCO3 이런 식으로 이제 석회암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이제 다시 화산 분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메테인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순환하고 있다고. 화석연료 채취해가지고 태워. 그럼 이산화탄소가 많아지죠. 근데 이렇게 일어나는 순환 중에 그 중에 이제 가장 문제가 얘죠, 얘. 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온난화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이 너무 이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읽으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런 게 용어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좀 어려운 거예요. 탄산염의 퇴적. 탄산염 이거 말하는 거예요. CaCO3 이런 거 말하는 거. 탄산칼슘이 녹아 들어간다. 또 뭐 요런 게 이제 탄산염인 거고요. 순환을 하는 거 맞습니다. 지구 시스템에서의 상호작용,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 얘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기권과 기권은 이제 전선이 만들어진다. 전선 알죠? 뜨거운 공기, 차가운 공기 이렇게 만나가지고 생기는 거, 뭐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런 거. 기권하고 수권, 해류가 발생한다. 바람 때문에 해류 발생하고요. 엘니뇨는 원래 그 수온이 높은 거야, 수온이 높아서 또 이제 기권의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직권, 기권, 풍화작용. 바람 불어서 풍화작용 생기죠.
황사 생기죠. 생물권, 기권, 종자, 포자 이동, 기체 공급, 이런 거 생기는 거 맞죠, 그렇죠? 다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얘를 읽어두시긴 하셔야 돼요. 자, 태풍도 이제 에너지 어떤 순환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태풍은 원래 지구적으로 보면은 좋은 거예요. 또 이것도 태풍은 원래 저위도에 있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하는 겁니다. 에너지 차이를 줄입니다. 태풍이 있어야지 저위도가 좀 덜 덥고 고위도가 덜 추운 거예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물론 피해도 주기도 하죠. 태풍이 피해도 주기도 하지만 태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일어나야지 뭐 하여튼 지구적으로 좋은 겁니다. 요런 얘들은 이렇게 읽어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196쪽에도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해류, 태풍, 기체, 용해,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죠.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바람 불어가지고 이렇게 버섯바위, 이게 모래가 이렇게 깎는 거거든요. 풍화작용. 뭐 황사, 이건 기권과 직권, 이것도 기권과 직권이죠. 왜냐면 화산 폭발이, 화산이 원래 직권이니까. 기권과 생물권, 광합성과 호흡이 있고, 종자나 포자 이동, 바람 타고, 산림 면적 변화, 이건 이제 생물권에 의해서 이제 기후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다. 기권과 생물권. 수권과 직권, 석회 동굴, 이거는 수권이 이제 동굴, 이제 석회암지대를 녹이는 거죠. 석회 동굴, 해식 동굴. 수권이 직권을 이렇게 이제 침식작용을 받은 거죠. 지진, 해일. 지진이 일어난 거는 직권인데 그것 때문에 해일이 발생하죠. 그건 수권이죠. 서식처 제공, 뭐 물과 염류 제공, 적조 발생. 적조는 이제 이 적색 조류는 생물권이죠. 근데 그게 이제 수권에 영향을 주고 이러는 거죠. 수온이 올라가서 그런 거긴 하죠. 화석연료 생성, 직권과 생물권이고, 풍화작용, 생물권이 직권을 작용 주는 거고, 양분 공급 이런 거는 이제 직권과 수권의 생물권의 상호작용이다. 자, 다량의 식물이 생물권이죠. 매몰되어 화석연료가 된다. 직권이죠. 그쵸? 생물권과 직권. 석회암지대 직권이네. 지하수는 수권이네. 직권과 수권. 그쵸? 열대 해상에서 따뜻한 해수가 증발하여, 해수는 수권이죠. 근데 증발해서 태풍이 된다. 태풍은 기권입니다. 기권. 몽골 사막 지역에 발생한 모래가 직권이죠. 직권. 근데 상층 바람을 타고 기권이죠. 읽어보시면 이해 가시죠. 그렇죠?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다. 198쪽. 자, 암석 순환한다라, 암석도 순환한다라는 겁니다. 암석도. 암석도 순환하는 거고요. 자, 암석 순환하는 건데, 퇴적암이 변성암이 될 때는 열과 압력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열과 압력은 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근원입니다. 열은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고, 압력도 이 멘틀 대륙에 의해서 그 순환을 하다가 압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구 내부 에너지고, 변성암이 마그마가 된다. 지구 내부 에너지죠. 왜냐면 이제 열을 받아서 녹는 거니까. 근데 봐봐, 화성암이 쪼개지는 거지. 쪼개지는 거. 풍화작용. 풍화작용은 바람 불고 물이 막 흘러다니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건 태양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풍화작용은 태양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질소 순환도 나오네. 질소도 순환한다라는 겁니다. 질소도. 구체적으로 배우긴 해야겠지만 하여튼 질소도 순환한다라는 겁니다. 자, 뒤에 부분 좀 빨리 했는데 좀 책을 읽으시면 그래도 이해 가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숙제로 200쪽에서 201쪽 숙제로 해주시고, 네, 수고 많았습니다.